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고요한 방 안에서 오직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만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텼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놀랍게도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반면 옆자리에 누군가는 그저 쓱 한번 훑어보고도 너무나 쉽게 해냅니다.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솔직히 분하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내 머리가 나쁜 걸까? 자책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은 적이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마음연구소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PSY 남준입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좌절은 결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고집불통 같은 뇌를 완벽하게 속여서 강제로라도 기어이 공사 허가를 따내고 많은 뇌과학적 4단계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뇌과학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듣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도대체 왜 우리의 뇌가 이토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저항하는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통하는 법이니까요.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뇌는 여러분의 성공이나 자기 개발에 단 1%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뇌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미션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바로 생존과 에너지 절약입니다. 수백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부터 인류의 뇌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아끼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 원시적 본능이 현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우리 뇌의 무게는 성인 기준으로 전체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조그만 기관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잡아먹습니다. 인체 구조상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고 유지비가 비싼 기관인 셈입니다. 이미 숨만 쉬어도 20%의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새로운 걸 배우겠다며 에너지를 더 쓰겠다고 선언해보세요. 뇌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낭비이자 당장 막아야 할 엄청난 비상사태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여러분의 의욕적인 다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됐거든. 지금 있는 도로망으로도 먹고 사는데 충분해. 굳이 에너지 써가며 새 도로를 뚫을 필요 없어. 뇌는 마치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 지독하게 구두쇠 같고 고집불통인 건물주와 같습니다. 건물이 낡아 비가 새든 도로가 끊어졌든 공사를 시작하면 시끄럽고 귀찮아지니까 건물주인 뇌는 리모델링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며 무식하게 버텼는데도 머릿속에 남는 결과물이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도 줄여가며 삽질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공사 허가도 없이 맨땅만 파고 있었던 겁니다. 허가 없는 공사는 아무리 땀 흘려 지어봐야 결국 불법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뇌라는 건물주가 가차없이 철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 불이 다 꺼져 칠흑같이 어두운 거대한 공사장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려진 설계도도 없고 함께 일할 인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현장에서 홀로 삽을 들고 묵묵히 땅을 파고 있는 한 사람, 그게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이 사실 하나만은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깜깜하고 외로운 현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삽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내와 끈기인지 여러분은 아직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체력과 의지는 지난 수많은 밤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무거운 삽이나 더 많은 노동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공사장에 환하게 불을 켜고 정확한 설계도를 펼쳐서 뇌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깜깜한 뇌 속에 불을 켜고 고집불통 건물주를 교묘하게 속여 강제로 리모델링 허가를 따내는 방법. 지금부터 뇌과학이 밝혀낸 4가지 핵심 단계를 하나씩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뇌의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형광펜 전략입니다. 거대한 건물 공사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어디를 부수고 어디에 기둥을 세울지 정확히 지시하는 설계도 말입니다. 이것이 공사의 기본 중 기본이죠.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이 무작정 불도저를 몰고 현장으로 돌진한다면 그것은 건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라 그저 다 때려 부수는 파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책상 앞에서 그 무의미한 파괴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뇌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꺼운 책을 펴놓고 1페이지부터 무작정 쭉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어떤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저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뇌는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타겟 없이 대충 이기고 좀 당기고 저기고 좀 밀어봅니다. 그러고는 샤워실에서 나 오늘 하루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죠. 하지만 이렇게 모호하게 접근하면 뇌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대체 어디를 고치라는 건데?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잖아. 이 거대한 걸 다 바꾸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난 그냥 안 할래. 뇌는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공사 범위가 불분명하게 느껴지면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뇌의 본능은 아예 착공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작업은 뇌에게 아주 명확하고 좁은 하나의 좌표를 콕 짚어서 찍어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사장 도면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딱 한 줄의 굵은 선을 긋는 거죠. 다른 곳은 다 신경 꺼도 좋아. 오늘은 딱 여기 한 군데만 고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뇌 안에는 실제로
형광펜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한 곳에 강하게 고정하면 뇌에서 신경 조절 물질이 분비되며 해당 구역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꽂히는 순간 고집불통이던 건물주 뇌가 이 좁은 구역만 하는 거라면 에너지를 써도 괜찮겠군. 예산 풀어 하고 마침내 공사 허가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입니다. 시선의 고정이 뇌의 예산을 집행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전 딱 1분. 내가 오늘 파고들 핵심 포인트 딱 한 가지를 정하고요. 그걸 1분 동안 뚫어지게 응시하는 겁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보죠. 시험 범위가 50페이지라고 칩시다. 다 보겠다고 시작하면 뇌는 엄청난 작업량에 질려 셧다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12페이지에 이 공식 하나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적힌 부분을 1분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살짝 뻑뻑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뇌가 각성하며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니까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서를 써야 하는데 막막할 때 전체를 쓰자고 하면 뇌는 도망갑니다. 대신 이 기획서의 핵심 한 줄만 잡자고 좁혀보세요. 빈 문서의 커서가 깜빡이는 지점을 1분간 바라보세요. 그러면 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운동은요? 오늘은 바벨을 내릴 때 가슴 아래쪽이 늘어나는 그 2초에만 집중한다. 운동 전에 타겟 근육을 손으로 만지면서 1분간 의식을 거기에 보내세요. 이렇게 타겟을 찍으면 평소와 같은 10세트를 해도 근육에 전달되는 자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뇌는 여기야 저기야 복잡하니까 그냥 안 할게라며 예산을 취소해버립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이거 하나만 끝내자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타겟이 분명했기에 뇌가 스스로 전력을 다해 움직였던 것이죠. 이제는 우연한 몰입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매번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1분짜리 형광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곧 엄청난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끝난 후 남아있는 지식의 양이 다릅니다. 자, 설계도를 넘겼고 공사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 바로 짜증의 미학입니다. 도면만 있다고 건물이 올라가진 않죠. 직접 땅을 팔 인부들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뇌라는 공사장에 인부들을 부르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 안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짜증나죠? 속에서 열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책을 덮고 싶고 헬스장을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역시 내 머리로는 무리야. 근데 여기서 뇌과학의 비밀 하나만 알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짜증, 그 열불,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뇌가 잠에서 깨어나
비상벨을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건물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모여듭니다. 소방관이 출동하고 모든 자원이 현장으로 집결하죠. 뇌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틀렸을 때, 극도의 짜증이 올라올 때, 뇌 안에서는 각성 물질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때 뇌의 신경망은 열을 가한 플라스틱처럼 아주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 말랑말랑해진 상태가 핵심입니다. 뇌가 스스로 구조를 바꿀 준비, 즉 신경 가소성을 발휘할 준비를 마친 상태거든요. 시멘트가 굳기 전 젖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딱 이때만 지식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짜증은 뇌가 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스탠퍼드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허버먼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실수야말로 신경 가소성의 기반이다. 실수의 피드백이 뇌에 전달되면 각성도가 올라가고 집중력이 급격히 높아진다. 좌절감이 드는 순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비상벨이 울리는 찰나에 도망가 버립니다. 벨소리가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건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인부들이 장비를 챙겨 다 모였는데 감독이 해산을 외친 셈입니다. 그 순간 뇌 리모델링 공사는 영원히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조건 고통을 즐기며 짜증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뇌를 자극하는 적절한 짜증을 찾는 것입니다. 2019년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학습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최적의 실패율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마법의 숫자가 바로 약 15%입니다. 85% 성공, 15% 실패. 10번 중 8, 9번은 맞히는데 1, 2번은 뼈아프게 틀리는 지점. 이곳이 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골든존입니다. 너무 쉬우면 비상벨이 울릴 일이 없어 뇌가 안 깨어나고, 너무 어려우면 인부들이 과부하로 전부 쓰러져 무력감에 빠집니다. 딱 그 사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야. 이 미묘한 지점이 뇌를 리모델링하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는 유형만 풀면 기분은 좋지만 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력보다 딱 반 계단 위에 있는 문제를 골라보세요. 이게 뭐야? 하며 짜증이 올라오지만 끝까지 붙잡고 버티면 어느 순간 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옵니다. 그 찰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이 터집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공사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성장 부스터입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쓰던 템플릿만 쓰면 뇌는 잠을 잡니다. 한 번도 안 써본 구조로 발표를 기획해보세요. 이게 맞나? 하는 불안과 짜증이 바로 비상벨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슬라이드를 완성해 갈 때 뇌에 새로운 문제 해결 회로가 깔립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벤치프레스 60kg을 편하게 치는 사람이 매일 60kg만 하면 근육은 안 커집니다. 무게를 올려서 팔이 덜덜 떨리는 한계의 순간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뇌 구조가 변하는 과정과 똑같죠.
그 손상이 있어야 더 강하게 재건축됩니다. 성장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낯선 난이도에 부딪혀 짜증이 나고 비상벨이 울립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5분만 더 버티면 인부 소집이 완료됩니다. 거기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 살짝 성공하면 보상 부스터가 터지며 뇌가 변하기 시작하는 완벽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이 사이클을 한 번만 경험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 또 짜증나네가 아니라 오, 비상벨이 울렸군. 내 실력이 오르기 직전이구나 하고 즐기게 됩니다. 그동안 짜증나서 포기했던 순간들. 사실 그때 여러분의 뇌는 폭발적으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공의 문이 열리기 1초 전, 여러분은 문고리를 놓고 돌아섰던 겁니다. 이제 비밀을 아셨으니 다음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 딱 한 번만 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의 버팀이 시작입니다. 자, 설계도로 구역을 찍고 비상벨로 인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단계, 바로 집중 폭격입니다. 현장에 인부가 왔으니 이제 중장비를 돌려야죠. 주변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동네 카페에 나와 밤늦게까지 12시간을 앉아있는 분들. 겉보기엔 엄청난 노력파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15분마다 카톡을 확인하고 30분마다 인스타를 봅니다. 12시간 중 진짜 집중한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 비싼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시동도 안 켠 채 소풍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왜 건물이 안 올라가냐고 묻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에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에너지 탱크가 있고 그 용량은 생체 리듬상 정확히 약 90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90분을 주기로 집중과 이완이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울트라디안 리듬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중을 시작한 지 90분이 지나면 탱크가 바닥납니다.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머리가 뿌옇게 되며 딴 생각이 올라오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정신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연료가 90분치밖에 없다면 그 소중한 90분을 단 한 방울도 바닥에 흘리지 않고 오롯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첫째, 90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지금부터 90분은 아까 형광펜으로 찍은 그 좌표만 판다. 둘째,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내 시야에서 완전히 격리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워싱턴 대학의 소피 르로이 교수가 밝혀낸 주의 잔류물 개념 때문입니다. 작업 중 단 5초라도 폰을 켜서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면 카톡을 짧게 확인하고 돌아와도 뇌의 일부는 여전히 그 메시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답장하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뇌의 한 구석에서는 계속 이 생각들을 처리하느라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 주의 잔류물이라는 찌꺼기가 뇌의 인지 처리 용량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무참히 깎아먹게 됩니다. 5초 확인의 대가가 수십 분의 집중력 손실입니다. 90분 동안 폰을 3번만 봐도 실질 집중 시간은 반토막이 납니다.
멀티태스킹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현장 인부 20명을 전부 데리고 뜬금없이 시장 구경을 나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잠깐 5분 둘러보는 사이 인부들은 흩어지고 발라놓은 시멘트는 마르고 작업 순서는 꼬여버립니다. 공부할 때는 아날로그 타이머를 쓰고 폰은 사물함에 넣으세요. 업무 중엔 메신저 알림을 끄세요. 90분 동안 진짜 급한 일이 터질 확률은 희박하지만 집중이 깨질 확률은 100%입니다. 운동할 때도 세트 사이에 인스타를 보면 뇌의 집중이 근육에서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세트에 자극이 반토막 나는 거죠. 폰은 가방에 넣고 다음 수축할 근육만 의식하세요. 같은 무게라도 자극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90분이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이게 독입니다. 빈 탱크로 포크레인 엔진을 억지로 돌리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게 번아웃이에요. 다음 주까지 쓸 에너지를 가불에서 고갈시키는 겁니다. 90분 전력 투구 후에는 반드시 20, 30분의 완전한 쉼이 필요합니다. 자, 포크레인을 풀가동해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벽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거 모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네 번째 단계, 바로 양생의 법칙입니다. 양생이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벽을 잘 세워도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건드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양생 없는 건축은 사상 누각이죠. 뇌도 동일합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열심히 90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후, 끝났다 하며 폰을 집어들고 쇼츠를 보지 않으시나요? 릴스 넘기고 30초짜리 영상을 연달아 흘려보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여러분이 힘들게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시멘트를 막 바른 상태인데 그 타이밍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극의 폭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학습 직후에 방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기억 고착화 작업을 조용히 시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시멘트가 굳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정보가 밀려오면 뇌는 아까 배운 걸 저장해, 방금 본 걸 저장해 하며 길을 잃습니다. 결국 둘 다 제대로 저장이 안 되고 휘발됩니다. 멍 때리는 게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그냥 노는 거랑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실제 연구 결과 학습 직후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린 그룹이 다른 활동을 한 그룹보다 기억량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멍 때리기는 뇌에 새로운 정보를 넣지 않는 적극적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 영상을 보는 건 전혀 다른 정보를 쏟아붓는 거죠. 시멘트가 굳는 동안 가만히 놔두는 것과 굳기도 전에 그 위에 무거운 걸 올리는 것.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90분 집중이 끝나면
10분간 진공 상태를 만드세요. 폰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천장이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좋아요. 핵심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넣지 않는 것. 이 10분 동안 뇌는 방금 공사한 도로에 시멘트를 단단히 바릅니다. 공부 끝나고 펜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방금 본 내용이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떠다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뇌가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 끝나고는 의자에 기대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세요. 동료가 뭐 하냐고 물으면 뇌 양생 중이야 라고 답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10분이 방금 90분 작업의 최종 품질을 결정합니다. 운동 직후에도 셀카 찍지 마세요. 스트레칭하며 10분간 오늘 자극을 준 근육을 가볍게 의식해보세요. 그 자극이 몸에 깊이 새겨질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생의 최종 병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깨어있는 책상 앞이 아니라 깊이 잠든 침대 위에서 은밀하게 완성됩니다. 뇌는 잠드는 동안 낮에 쌓은 벽돌들을 전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배치합니다. 잘 쌓인 건 더 단단하게 굳히고 엉성한 건 보수하며 쓸데없는 정보는 과감히 철거해버리죠. 이 수면 과정이 끝나야 그 도로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밤새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게 왜 최악의 비효율인지 아시겠죠? 시멘트 발을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벽돌은 밤새 쌓았는데 양생을 안 하니 아침에 눈 뜨면 몽땅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잠을 줄이는 건 근성이 아닙니다. 뇌과학적 무지죠. 잠을 푹 자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밤 잠드는 동안 뇌 안의 인부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낮에 여러분이 쌓아 올린 벽돌 하나하나에 정성껏 시멘트를 바르고 다지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단한 도로가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매일 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자, 네 번째, 벽돌까지 완벽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뇌를 리모델링하는 4단계를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형광펜 전략. 시작. 전 딱 1분간 시선을 고정해서 뇌에게 명확한 공사 좌표를 찍어준다. 2단계 비상벨. 짜증과 실수를 피하지 말고 극도의 불편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뇌가 유연해지며 변하기 시작하는 착공 신호임을 기억한다. 3단계 집중 폭격. 90분이라는 한정된 에너지 탱크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우고 포크레인을 풀가동한다. 마지막 4단계 양생. (90분) 집중, 10분 양생. 하루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쉬어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90분을 채우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폰을 만질 수 있어요. 짜증나는 순간에 예전처럼 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뇌의 관성입니다. 실패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은 이 부분에서 뇌가 저항했구나. 내일은 환경을 다르게 세팅해보자 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시도하고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뇌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압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묵묵히 버티며 노력했던 분들이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인가 봐. 남들은 잘만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건 이유가 있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저 뇌라는 다라는 설명서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이만큼 왔다는 건 여러분의 하드웨어 자체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멀쩡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사용 설명서의 첫 페이지가 된 겁니다. 성과는요,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뇌과학적 전략과 공사의 영역입니다. 설계도 없이 맨 땅에 삽질하던 외로운 시절은 오늘로 끝입니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뇌는 고집불통이긴 해도 멍청하진 않습니다. 올바른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처럼 응답합니다. 형광펜을 그으면 그곳을 바라보고, 비상벨을 울리면 인부를 보내고, 장비를 돌리면 도로를 깔고, 시멘트를 바르면 단단히 굳혀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변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의 정확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해보세요. 폰 내려놓고 불 끄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10분이 여러분 뇌에 첫 시멘트를 바르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과학이 여러분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편입니다. 힐링마음연구소 PSY 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